장보고는 해상 활동을 하는 신라인들이 해적들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을 자주 목격하니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신라로 돌아가 흥덕왕을 찾아뵙고 청하였다. 중국 해적들의 횡포가 날로 심하여 우리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사를 주시어 일을 맡겨주신다면 해적놈들을 모두 소탕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적들의 출몰에 걱정이 많았던 흥덕왕은 바다의 일이라면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장보고가 나서자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하면 해적들을 소탕할 수 있겠는가? 바닷길의 중심인 청해에 군사 진영을 설치하여 해적들을 감시하면 됐깁니다. 흥덕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1만의 군사와 특별관직 대사를 제수하였다. 이로써 장보고는 한반도 서남부 앞바다에 장자리, 죽창리, 대야리, 장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이를 기점으로 서남 해안의 상권과 무역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까지 손에 쥐었다. 장보고가 바닷길을 지키자 해적들은 전에처럼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저 배가 수상하다. 병사들은 공격 준비를 하라. 장보고가 해적선에 배를 가까이 대고 물었다. 너희는 어느 나라 배냐? 무슨 일로 어디를 가고 있느냐? 우리는 당나라 선박이요. 보안이 신라의 병사들인 것 같은데 감히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오. 거기 창고문을 열어보아라. 무엇을 운반하는 것이냐?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해적 두목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어림없었다. 이미 장보고의 병사들이 활을 겨누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모두 죽어나갔다. 장보고가 선박의 창고문을 열어보았더니 그 광경이 참혹하였다. 남녀의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기 위해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그 안에 갇혀 있었다. 남자는 그렇다 쳐도 여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간다면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을 텐데 장보고의 등장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해적들은 장보고의 등장에 긴장하였고 그가 나타나면 달아나거나 화살 공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바다의 해류와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보고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다. 불화살을 쏘아 해적들을 모두 불태워라. 탁월한 지휘 능력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된 광군은 해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장보고가 바다를 지키자 해적들은 대부분 소탕되었다. 장보고가 두려워 새로운 해적도 생기지 못하였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해적이 되어 바다를 멋지게 누비고 싶습니다. 바다에는 장보고가 있는데 괜찮겠는가? 꿈을 바꾸겠습니다. 해적들로 들끓었던 바닷길은 평화를 되찾았고 신라인 노예 매매는 대부분 사라졌다. 안전한 바닷길에서 나라 간의 선박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장보고의 청해진은 당대 최고의 해상 무력 집단으로 발전하며 위세를 떨쳤고 그 위세만큼 신라인들의 국제 활동도 활발하였다. 장보고는 상둔반도에 적산법 하원이라는 절을 세웠고 장영든 신라인이 운영했다. 이곳에는 일본 승려도 머물렀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승려로 꼽히는 옛린의 여행기록 입당구법 순례기행기에 의하면 일본인이 신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가는데 신라어 통역, 김정남, 박정장 등을 고용하여 배마다 배치해 동행시킬 정도로 신라의 해상 영향력이 커져 있다 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당나라로 건너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앤니는 장군의 도움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지금도 일본 교토 히에이산 적산선원에는 장보고의 활을 든 영정이 모셔져 있다. 장보고는 한중일 모두 그의 위상을 기록하는 당대 최고의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의형제의 연을 맺고 지내던 정년이 찾아왔다. 정년은 남해안 지역의 평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장보고를 형이라 부르며 따랐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고 특히 잠수 능력이 탁월하였다. 과거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에서 서주로 가서 군중소장이 되었는데 이때 장보고의 나이가 30살, 정년의 나이는 10살이 젊어 장보고를 형이라 불렀다. 모두 싸움을 잘하였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데 나라와 서주에서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정년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를 걸어가면서 물을 내뿜지 아니하였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장보고는 연령으로 정년은 기회로서 항상 맞서 서로 지지 않았다. 장보고는 말 타고 창 쓰는 데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으며 곧 서주 무령군의 소장으로 출세하였다. 무령군은 산동 반도에 할거하며 당에 맞섰던 고구려 유민 출신에다 이정기의 손자인 절도사 이사도를 정벌하려고 만들어진 부대였는데 장보고는 무령군 소장 신분으로 평로 치청 번진 진압에 참전했다. 정년 역시 무령군 소장 벼슬을 받고 많은 공을 세웠다. 두 사람 모두 무예로 이름을 떨치다가 신라인들이 중국 해적에 의해 노예로 팔려오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함께 힘을 합쳐 신라인 백성들을 석방시키는데 맹활약하였다.
이후 장보고는 신라로 귀국하여 본격적인 해적 소탕의 길에 나섰고 정년은 당나라에 남아 군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당나라 내의 군축 정책으로 실직해 끼니조차 있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하였다. 이에 정년은 장보고의 몸을 의탁하고자 찾아왔는데 장보고는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어 정년을 크게 환대하였다. 어릴 적 그토록 용맹했던 네가 없어 그동안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제 네가 이렇게 왔으니 나는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겠다. 걱정 마시오. 나도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의 관직과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나도 이제 형님처럼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소. 두 사람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불현듯 김우징이 찾아와 호소하였다. 조정에 큰일이 났소. 큰일이라는 무슨 일입니까? 흥덕왕이 왕후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자식 없이 죽었는데 아버지 김균정과 김재룡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싸움이 있었소. 그런데 김재룡 그 찢어 죽일 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올랐소. 그러자 김명과 이홍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김명이 왕위에 올라 민해왕이 되었소. 나는 그 내란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이렇게 장군을 찾아온 것이 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좀 쉽게 이야기하시다. 한마디로 내란으로 나라가 개판이니 민해왕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겠소. 그런데 내가 왜 그대를 도와야 합니까? 그대는 평민 출신이니 신라의 계급사회에서는 출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내가 왕이 되면 시급천호에 그대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할 것을 약속하겠소. 장보고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윽고 답했다. 시급천호에 내 딸 태자비 콜. 장보고가 전년에게 말했다. 네가 아니면 환란을 평정할 수가 없다. 너에게 군사 5천을 내어줄 것이니 역적놈들을 모두 진압하라. 정년이 얻은 첫 번째 명이며 첫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듯 말을 달려가 지금의 남원 시인 남원경까지 쳐들어갔다가 이후 838년 달벌에서 이창, 김은, 대흔, 대하찬, 윤린, 어쿤 등이 지휘하는 신라 정부군 10만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 병력의 대부분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다. 이 소식을 듣고 민해왕은 크게 두려워하며 별궁으로 도망쳤다. 쥐새끼처럼 도망쳐 숨다니 그러고서도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민해왕은 끝까지 숨어 있었지만 결국 정년은 민해왕을 찾아내어 시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하였다. 왕은 드디어 장보고를 불러 제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장보고를 대신케 하였다. 이 일을 일본 승려 앤린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월 20일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문득 듣건대 장보고가 신라 왕자와 합심하여 신라국을 징벌하고 곧 그 왕자를 신라국의 왕자로 삼았다. 남풍이 다소 세차게 불고 역류하는 조수의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머물 수가 없었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며 요동이 매우 심했다. 하지만 신무왕은 채 1년도 못돼 죽어버리면서 그의 아들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장보고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내 딸을 태자비로 만들어준다 약속해놓고 이렇게 갚부리면 어떡한단 말이오. 장보고는 감히 군사의 직책과 시급 2천호를 하사받고 진해 장군에 임명되는 등 신라 조정으로부터 나름의 포상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딸을 왕의 아내로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약속 당사자의 아들인 문성왕이 재차 요구하였다.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은 그거 하나만 바라나이다. 문성왕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결국 846년 봄 청해의 장보고가 그의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에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를 토벌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후환이 있을 것이 염려스럽고 그를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였다. 귀족들의 반대는 더욱 심했다. 미천한 출신 장보고의 딸을 어떻게 왕비로 삼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성왕은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서 이행하고 싶었으나 귀족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여 곧 단념하였다. 하지만 장보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두려운 나머지 매일 근심에 쌓여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이를 알아본 장군 염장이 물었다. 용안이 어두우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장보고와의 약속을 이행하자니 귀족들의 반발이 두렵고 지키지 않으려니 장보고의 보복이 두려워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구나.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궁파가 장차 충성스럽지 않은 일을 하려 하니 소신이 청하건대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를 허락하였다. 며칠 후 염장이 장보고에 찾아가 말했다. 저 또한 문성왕의 원망이 많습니다. 이에 장군께 의지에 살고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장보고가 역정을 내며 말했다.
지금 염장 지르러 왔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 딸이 왕비가 못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온 것인가? 당장 돌아가라. 그것은 귀족들 때문이지 결코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의논하고자 찾아온 것이니 물리치지 마세요. 그 말에 장보고의 분기가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장보고는 평소 협객을 아꼈던 터라 염장은 협객이라 축혀 세우며 연회를 열고 그를 반겼다. 그런데 장보고가 잔뜩 술에 취한 사이 염장이 장보고의 곁으로 갔다. 주위에 장보고를 지키는 병사도 없었다. 얼른 칼을 뽑아 취해 있던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장보고가 죽자 문성왕은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혼란한 어력계 등 여러 청해진 사람들은 일본에 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들입니다. 장보고가 죽고 평안하게 살 수 없어 당신 나라에 온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851년 신라 조정에서는 청해진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주민들을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왕을 거치면서 신라는 더욱 번창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887년 진성여왕 때에 이르자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사치 향락은 크게 달하였는데 나라 전체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귀족들이 사치를 즐겼다. 귀족들은 매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며 잔치를 열었지만 백성들은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급기야 더 이상 짜낼 세금마저 사라지자 진성여왕은 강제로라도 세금을 거두려 했다. 결국 왕실의 폭정에 참지 못하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 반란 중에 원주를 중심으로 특히 세력이 커지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궁예였다. 지금 누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나는 미륵이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자를 구하고자 세상에 왔노라.